안녕하세요. MTA 뉴스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. 최근 TA항공의 안전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계속되는 항공 결함에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결항되는 일들이 잦아지면서 이 결함 항공사다라는 이제 오명까지 쓰고 있는데요. 지난 8월에 저희가 이제 항공사의 정비비 이슈를 다루면서 정비비가 증가하고 정비 인력이 부족하다 등등의 문제를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TA항공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 올해 유독 많았던 TA항공의 결함 이슈 중에서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많은 문제가 됐던 그 이슈들을 좀 더 살펴보고요. 두 번째는 왜 유독 TA항공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지 그 원인들을 저희가 국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 TA항공의 그 안전 이슈 중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게 파리행 비행기가 결항된 사건일 겁니다. EU, 유럽연합이 대한항공,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조건부 승인을 내주면서 내건 조건이 유럽 노선 독점 문제를 해결하라 였습니다. 그래서 이 노선 독점 문제를 해결하고자 TA항공이 그 대체자로 나섰고 대한항공으로부터 비행기까지 받아가면서 파리 노선을 취항했는데요. 당시에도 이제 좀 무리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첫 운항을 하자마자 바로 문제가 터졌습니다. TA항공은 결항 사유를 이제 기체 결함이라고 밝혔는데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한번 봤습니다. 제가 받은 자료를 좀 요약을 해서 그 경과를 요약한 내용입니다. 경과 과정을 보면 5월에 대한항공으로부터 이렇게 비행기를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중정비 이제 모든 개통을 이제 점검을 하고 수정 작업을 완료했다라는 게 5월 27일의 일이고요. 8월 28일에 취항을 하기 전날에 그러니까 27일에 또 특별 점검을 실시했는데 이상이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운항을 하기 시작합니다. 다음날 이렇게 파리로 향하게 됐는데 비행 도중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. 파리 도착 4시간 40분 전에 유압류가 지속 감소 중임을 인지했고 또 여기 도착 1시간 전에는 Y 유압류 저용량 경고등이 뜨는 문제가 발생합니다. 다행히 사고 없이 파리 착륙은 했지만 도착한 뒤 즉각 실시한 정비에서는 누유 지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. 원인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다가 이후에 지원 정비사가 파리까지 날아와서 재점검을 하던 도중에 이 누유 흔적을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필터 내부 패킹을 교환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즉각 바로 이렇게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비행기 편이 21시간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고요. 이 비행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항공한테 받은 비행기인데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동안에는 문제없이 운항됐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결국 TA항공의 정비 태만이 가장 큰 이유인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.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건은 약 열흘 전에 발생한 사고인데요. 이륙 직후에 연기가 발생해서 회항한 사고인데 저희가 이것도 의원실에서 받아서 경과를 봐보니까 이 연기 이슈는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사고로 추정이 됩니다. 버드 스트라이크는 말 그대로 조류 충돌인데 비행기가 이륙하는 당시 1번 엔진에 작은 새가 좀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내부 정비에 연기가 난 건데요. 다행히 비교적 낮은 고도에서 충돌하기도 했고 엔진 자체에 손상은 없었지만 그래도 자칫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습니다. 이외에도 안전과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. 또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TA항공 기장이 이륙을 앞두고 비행기의 부품이 규정 미달이니 부품을 교체해달라 아니면 이륙 못한다 라고 했는데 이제 TA항공은 좀 이륙을 밀어붙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. 결국에는 운항을 하진 않았긴 했지만 지연 운항을 한 이후로 TA항공 측에서 이 기장을 정직 징계를 내렸던 일이 있었고요. 또 크로아티아에 보낼 항공기에 기체 이상이 발생하자 오사카행에 배치됐던 항공기로 바꿔 투입하면서 이른바 비행기 바꿔치기를 한 일 등등 기체 결함 이슈 문제는 올해 크고 작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. TA항공 측은 결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겠다라면서 다소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도대체 TA항공에 유독 이런 문제들이 자주 일어나는지, 왜 자주 일어나는지 원인을 한번 봐야 될 텐데요.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정비 이슈에 대한 원인을 물어보면 회사 측은 당연히 일일이 다 설명해 주진 않아서 그 정확한 그 내막 자체를 파악하기는 쉽진 않습니다. 다만 그동안 얼마나 많이 안전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 항공사가 안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냐 정도는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 비용을 한번 뜯어봤습니다. 이건 역시 문진석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인데 주요 항공사 항공안전투자 내역이라는 겁니다.
이 수치는 자료를 재가공해서 주요 8개 항공사 내역을 제가 쭉 정리를 해본 건데요. 최근 3개 연도 수치인데 진에어를 제외하곤 모든 항공사가 투자 비용이 크게 늘었습니다.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2022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비행기 자체가 많이 안 뜬 영향도 있을 것이고, 또 지난 몇 년간 안전 투자를 늘려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면서 관련 투자에 좀 신경을 쓴 영향도 있을 겁니다.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한항공은 2022년에 1.8조에서 이제 2024년 5.4조까지 크게 늘었고, 제주항공 역시 이렇게 2배 이상 이렇게 늘어났고요. 저희가 집중해서 보는 TA항공도 2022년에 360억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올해 5,751억 원을 안전투자 비용에 집행을 했습니다. 저비용 항공사 LCC 항공사들하고만 비교했을 때 톱3 안에 드는 수준으로 이 수치만 보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안전에 투자하고 있다,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. 그래서 이 수치만 보면 투자 비용이 크게 늘어났으니 TA항공은 안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,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. 근데 이 항공안전 투자 내역에는 약간의 수치 함정이 들어가 있습니다. 세부 항목을 보면 단순히 투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예비 항공기를 구입한다거나 관련된 임차 비용, 항공기 교체 비용 등등 이런 비용이 다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인데요. 쉽게 말해서 항공기 한 대가 수천억을 넘는데 어느 한 해에 항공기를 교체하면 투자 비용이 확 늘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. 물론 노후화된 항공기를 교체하는 게 고객의 안전을 위한 투자다라는 차원에서도 볼 수는 있겠지만, 사실 비행기에 고객을 실어서 돈을 버는 구조인데 이게 순수한 안전을 위한 투자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항공안전투자 공시에 있는 세부 비용 내용 중에 항공기의 정비, 수리, 개조 비용만 톡 떼놓고 분석을 해봤습니다. 이 비용은 결국에 항공기가 뜰 때마다 하는 정비, 아니면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정비, 관련 수리 등등 모두가 합산된 수치이기 때문에 현재 TA항공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바로 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올해 항공기 정비 수리 개조 비용만 발라내서 수치한 자료인데, 차례대로 보시면 대한항공이 1조 9,491억 원, 아시아나가 한 1조 원, 그 다음에 제주항공이 2,187억 원, TA항공은 1,056억 등등 이렇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. LCC만 따지고 볼 때 제주항공, 에어부산, 진에어에 이어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인데요. 근데 이 수치만으로도 또 정확하게 투자 비용이 많다, 정비에 많은 비용을 투입한다, 적다라고 평가하기 쉽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항공사마다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수가 각자 다 다를 텐데, 이 수치만 보고 대한항공은 2조 원 정도 되니까 많고 에어프레미아는 500억이니까 적다,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저희는 반기 기준으로 각 항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행기 수를 이렇게 대입을 해서 나눠서 계산을 해봤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요. 보유 항공기 수가 가장 많은 대한항공의 대당 기준 정비 수리 개조 비용을 보면 123억 원 정도고, 아시아나항공도 124억 원으로 좀 비슷한 수준입니다. 그래서 대당 비용이 가장 낮은 곳을 봤더니 TA항공이 32억 원으로 가장 낮게 나옵니다. 만약에 비행기 가동 시간이 적다면 정비 비용도 적게 들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제가 고려를 해서 반기 보고서를 기준으로 가동 시간을 계산을 해봤는데, TA항공의 비행기 가동 시간은 372시간으로 다른 항공사랑 비교했을 때 딱 평균 수준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가동 시간이 적어서 정비비가 적게 들었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. 항공사가 정비 비용이 적다는 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는 비행기 상태가 너무 좋아서 정비할 게 없다 보니 관련 비용이 줄어들었다거나, 두 번째, 반대로 그냥 정비 자체에 짠물 비용을 지출한다는 건데요. TA항공이 결함 이슈가 없었다면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되겠지만, 앞서 살펴봤던 파리행 비행기, 크로아티아행 비행기 바꿔치기, 기장 정직 징계 사건 등등을 고려하면 그냥 두 번째 정비 자체에 짠물 지출을 하고 있다 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. 안전 문제와 별개로 반복되는 결함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. 앞서 잠깐 언급은 했지만 TA항공이 유럽 노선을 취항하고 있는 건 대한항공,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노선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들어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병회사의 경쟁자로서 들어가는 거죠. 그런데 이렇게 계속 안전 이슈, 결함 이슈가 반복된다면 TA항공이 과연 합병회사의 진정한 경쟁자로서 위치할 수 있겠느냐?
이런 우려들이 업계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. 실제로 제가 취재하면서 업계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드리면 LCC 저비용 항공사는 태생적으로 비용을 효율화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인데 손이 더 많이 가는 장거리 노선을 취향하는 게 무리일 수밖에 없다. 더욱이 지금 결함 문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발생하는 TA 항공한테 유럽 노선을 맡기는 게 정말 신중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, 이런 이야기를 해준 관계자도 있었고요. 또 지금은 TA 항공이 유럽 5개 노선만 취항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선이 확대되고 장거리 전용 비행기도 더 늘어나게 되면 정비를 더 타이트하게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과연 이런 역량을 갖췄는지가 의문이다 말하는 항공 관계자들도 있었습니다. 네, 오늘은 TA항공의 정비 이슈들, 결함 문제들을 좀 다뤄봤는데요. 항공사고는 한번 사고가 나면은 정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각에서 이 좀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을 보면서 계속 우려하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실제로 이제 댓글들을 읽어봐도 뭐 이 T항공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걱정을 하는 시각들도 많았고요. T항공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그냥 말뿐이 아닌 실제로 좀 이 이슈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조금 해서 안전에 좀 정말로 만전을 기하는 항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